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세종시대 한양 땅 남산 밑자락에 가면 기와지붕이 구름처럼 이어진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조정의 실세 중의 실세인 김정승의 집이었답니다.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침에 대궐에 들 때 입는 관복의 주름 하나가 나라의 법도를 세우고 저녁에 내뱉는 헛기침 한 번에 한양 땅 장사치들의 보찜이 들썩거린다는 권세가 중의 권세가였지요. 성품은 또 어찌나 곱고 점잖은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않을 만큼 덕망이 높은 선비 중의 선비였답니다. 그런데 이 위풍당당한 김정승에게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기가 막힌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환갑이 다 되어 얻은 금쪽 같은 외아들 귀남이 때문이었답니다. 자고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집안의 핏줄 농사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김정승의 외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은 빳빳하게 마른 대추씨처럼 날카롭고 몸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가냘픈 전형적인 고고한 선비상입니다. 그가 마당을 걸으면 마치 학이 논이는 듯 했지요. 그런데 9살 먹은 귀남이는 어떻습니까? 이건 모 아들이 아니라 어디 남해 안에서 올라온 큼지막한 항아리에 팔다리를 붙여놓은 형국이지요. 얼굴은 가마솥 뚜껑처럼 둥글널적하고 코는 주먹만 한 복코에다 눈은 웃을 때마다 살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승은 서재에 앉아 자신의 마른 손과 아들의 두툼한 손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정승이 큰맘 먹고 아들에게 귀한 보양식을 먹이려 산삼을 구해왔지요. 귀남아, 이 삼은 나라의 영물이다. 어서 먹고 정신을 맑게 하거라. 그런데 귀남이 녀석 산삼을 보더니 아버지, 이건 쓰디쓴 나무뿌리 아닙니까? 전 마당 쓰는 백서방 아저씨가 주는 겉바속촉한 돼지. 껍데기가 100배는 더 좋습니다. 라며 입을 삐죽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정승은 가슴을 쳤습니다. 내 평생 나물 반찬 아니면 젓가락도 안 됐거늘 저놈의 식성은 대체 어느 장터 바닥에서 굴러온 것이란 말이냐. 정승의 의심은 그렇게 마당 구석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답니다. 김정승의 의심은 어느 날 마당에서 벌어진 광경을 목격하며 확신으로 번졌습니다. 이 집의 마당쇠 백서방은 한양에서 가장 힘좋기로 소문난 일꾼이었는데 그 떡 벌어진 어깨와 굵직한 종아리,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코 옆으로 생기는 기묘한 주름까지 9살 귀남이와 소름 끼치게 판박이었지요. 백서방이 마당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빗질을 할 때면 귀남이는 그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백서방의 근육을 신기한 듯 만져보며 아저씨,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힘센 사람이 될래요. 라고 제잘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김정승은 서재에서 대학을 읽으며 수양을 하려 했으나 마당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때문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쿠, 도련님 잘하신다. 아주 힘이 장사십니다요. 백서방의 우렁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고 서재 문턱을 넘어 정승의 귓가에 박혔지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귀남이와 백서방이 우통을 까고 제기차기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귀남이는 그 육중한 몸을 놀랍도록 가볍게 날리며 제기를 차는데 그 발놀림이 백서방이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백서방이 제기를 발등으로 툭 받아 귀남이에게 넘겨주면 귀남이는 그걸 머리로 받아 다시 백서방의 어깨로 넘기며 낄낄거렸지요. 하하! 도련님, 나중에 저랑 같이 씨름 대회라도 나가야겠습니다. 이 다리 힘을 보십시오. 백서방이 호탕하게 웃으며 귀남이의 엉덩이를 툭 쳤고 귀남이는 그게 좋다고 백서방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승의 얼굴은 이미 썩은 사과처럼 일그러졌지요. 저놈이 내 자식이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하거늘
어찌 저 천한 머슴놈과 땀을 흘리며 육탄전을 벌인단 말이냐. 정승은 안채로 들어와 부인을 만났습니다. 평소 도덕을 목숨보다 아끼던 정경 부인은 차를 내밀며 말했지요. 대감, 우리 귀남이가 갈수록 기골이 장대해지니 무관의 기질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정승은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점잖게 답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로 자라는 법이지요. 하지만 부인, 우리 가문에 일찍이 이토록 튼튼한 풍채를 지닌 분이 계셨던가 싶구려. 부인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승은 결심했습니다. 내 조상님들 뵐 면목을 위해서라도 이 비밀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리라. 마침내 김정승은 이 기묘한 수수께끼를 직접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채통을 중시하는 정승이 대놓고 마당을 살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는 어느 날 아침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공포했습니다. 모두 잘 듣거라. 오늘 밤 대궐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대하고 긴급한 회의가 열리기로 하였다. 사안이 중대하여 내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내일 해가 중천에 떠야 돌아올 것이니 그동안 집안을 정숙히 하고 특히 안채 쪽으로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은 예, 대감마님 하며 고개를 조아렸고 정승은 당당하게 가마를 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마가 한 모퉁이를 돌자마자 정승은 몰래 내려 뒷담을 타고 다시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그는 평소에 화려한 관복 위에 어두운 색의 무명옷을 덧입고 얼굴에는 솥 밑바닥에 숯검정을 발라 완벽한 위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아끼던 지팡이 대신 창고 깊숙이 박혀있던 단단한 물풀의나무 몽둥이를 손에 쥐었지요. 정승은 별땅이 내려다 보이는 장독대 뒤편 커다란 간장 항아리 사이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눅눅한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흙내음과 모기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가문의 명예를 찾겠다는 집념 하나로 숨소리조차 죽이며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고요한 정막을 깨고 담벼락 너머에서 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익숙한 선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9년째 넘는 담인데 왜 이리 자꾸 도포 자락이 걸리는지 원. 내일은 가시를 좀 쳐내야겠어. 담 위로 쑥 올라온 그림자는 놀랍게도 펄럭이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의 차림새였습니다. 정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서방인 줄 알았더니 감히 어떤 선비놈이 내 집 안방을 9년이나 드나들었단 말이냐. 그림자는 익숙하게 부인의 방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저 왔소. 오늘도 정성을 다해 학문의 정기를.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는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김정승은 깊은 숨을 내뱉으며 들고 있던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내 저놈을 잡아다가 조상의 이름으로 처단하리라. 그 분노와 배신감이 정승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시도둑놈아, 내 가문의 법도를 가르쳐주마. 정승의 사자후와 함께 방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정승은 눈을 감고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퍽, 으악, 퍽. 아이고, 대감님 살려주십시오. 방 안에서는 난데없는 비명과 함께 이불이 펄럭이고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정승은 신들린 듯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의구심을 이 몽둥이 한 자루에 다 실어보낸 것이었지요. 부인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람 살려. 강도야. 라고 외치면서 이불 밖으로 눈을 내밀며 침입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부인은 대감을 알아보고 물풀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김정승에게 대감, 제가 대감의 바밀이 시원찮아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훈장님을 매셨습니다. 라며 김정승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소란에 놀란 집안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도입니까? 횃불이 방 안을 비추자 정승은 하마터면 몽둥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피떡이 되어 쓰러져 있는 자는 머슴 백서방도 정체불명의 괴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 훈장이었지요.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훈장의 얼굴을 확인하려 들자 김정승은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고 위엄을 세웠습니다. 가문의 추문을 하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끝장이었기 때문이지요. 정승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하인들을 꾸짖었습니다. 허허, 무엄하도다. 횃불을 낮추어라. 서당 훈장께서 밤중에 급히 논의할 경전에 도리가 있어 찾아오시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것이니 다들 물러가 제 자리를 지키거라. 윗사람들의 깊은 학문적 토론을 엿보는 것은 종들의 도리가 아니니라. 정승의 서슬 퍼런 꾸지람과 위풍당당한 기계의 하인들은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송구합니다. 그를 연발하며 물러갔습니다. 정승은 땀을 닦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훈장을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님 채통을 지켜드릴 터이니 사랑방으로 건너오시지요. 우리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사랑방에 등잔불을 켜자 몽둥이 세례의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 자락은 흙먼지 투성이가 된 훈장의 처참한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훈장은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을 구걸했지요. 대감,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이 천한 목숨 한 번만 거두어 주옵소서. 정승은 그런 훈장을 내려다보며 짐짓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실 정승의 머릿속은 복잡한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지요. 가만히 있자. 이 훈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을에서 알아주는 수제가 아니더냐. 비록 땀을 넘은 불안당이긴 하나 저놈의 머리 하나는 조선에서 손꼽히니 우리 귀남이가 저 지능만 닮았다면 가문을 일으킬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로다. 머슴의 자식인 줄 알고 가슴을 졸였는데 훈장의 자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정승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훈장에게 점잖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진정하시오. 내 이미 부인에게 모든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소. 가문의 대가 끊길까 무서워 부인이 훈장님의 그 고귀한 학문적 기운을 빌리고자 한 것을 말이오. 자고로 문중의 맥을 잇는 것이 도리이니 내 비록 방식은 고약했으나 훈장님의 그 영민한 두뇌가 우리 집안에 섞였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하오. 정승은 내심지적인 아들을 상상하며 훈장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허허, 그러고 보니 우리 귀남이가 가끔 눈매가 날카로운 것이 훈장님의 정기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소? 내 훈장님의 학식을 믿고 이번 일은 덮어두겠소. 하지만 훈장은 일어나기는커녕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정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대감께서 그리 너그럽게 나오시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요. 사실은 대감도 모르시고 부인마님도 꿈에도 모르시는 천인공노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요. 저는 9년 동안 이 말을 못해 가슴에 응어리가 졌습니다. 정승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진실이라니? 대체 무엇이 더 있단 말이오? 훈장은 코피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9년 전의 일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 처음 담을 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인마님께서 가문의 대를 잇겠다며 간곡히 부르시기에 큰맘 먹고 담을 넘으려는데 제가 평생 책만 파던 새님이라 담장에 빽빽하게 심어진 탱자나무 가시덤불 위로 그만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지요. 엉덩이에 가시가 수백 개가 박혀 피가 낭자하니 도저히 그 몰골로 안방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정승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로 어찌했단 말이오? 훈장은 죽을 상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담 밑을 지나가던 백서방이 저를 비웃기에 제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백서방에게 제 도포와 갓을 씌워 대신 들여보냈습니다. 자네가 나 대신 딱 한 번만 들어가 주게 내 평생 술값을 내겠네 하고 빌었지요. 백서방은 에헤라디야 하며 신이 나서 들어갔습니다. 딱 그날 밤 한 번이었는데 그게 그만 덜컥 들어앉아 귀남이가 태어난 것이지요. 정승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9년 동안 겪은 남모를 공포를 털어놓았습니다.
부인마님은 그날 밤 들어온 남자가 당연히 저인 줄 아셨지요. 가시를 다 뽑은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용기를 내어 계속 담을 넘었습니다. 부인마님께 점수를 따야 제 목숨이 유지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귀남이가 자라나는 걸 보며 제 심장은 매일 쪼그라들었습니다요. 그 정승은 허탈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그 짓을 계속했단 말이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곡했습니다. 훈장은 이제껏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9년 동안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쏟아냈습니다. 대감. 저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제 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요. 그런데 귀남이가 서당에 들어오던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책을 펴기도 전에 가방에서 꺼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돼지 껍데기였습니다요. 훈장님 글 공부보다는 고기 씹는 맛이 최고입니다. 라며 웃는데 그 코 옆에 주름이 영락없는 백서방이었습니다. 훈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서당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귀남이가 주먹 한 방으로 훈육용 책상을 박살내버렸습니다요. 다른 아이들이 울고 불고 할 때 귀남이는 씩 웃으며 훈장님, 책상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이다. 그 무지막지한 힘을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 시라면 종이 한 장 넘기는데도 숨이 찰 터인데 저건 분명 담 밑에서 내 도포를 빌려 입었던 그 짐승 같은 백서방의 힘이로다 싶었지요. 저는 부인마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 수천 번 입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부인마님은 귀남이가 고기를 산더미처럼 먹을 때마다 우리 훈장님 닮아 식성도 장대하시고 건강하시다며 제 손을 꼭 잡고 흐뭇해하시니 저는 그 눈빛이 무서워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요. 부인마님은 귀남이가 백서방의 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십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들통나면 부인마님은 자결하실 것이요. 저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년 동안 매일 밤 제 시도 아닌 아이를 위해 들킬까봐 마음 졸이며 죄책감에 억지로 담을 넘었던 것입니다. 떼감, 저 좀 살려주십시오. 훈장의 절규가 사랑방에 가득 찼습니다. 사랑방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훈장의 시를 원했고 훈장은 엉덩이가 아파머슴을 빌렸으며 결국 백서방의 시가 정승댁 외아들이 된 것이었지요. 훈장은 9년 동안 남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공포 속에 대리 시도둑질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승은 허탈함에 온몸에 힘이 빠졌으나 이내 이 기막힌 우주의 조화가 어처구니 없어 방이 떠나가라 껄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놈의 세상 참으로 공평하구나. 부인은 머리를 썼고 훈장은 엉덩이를 다쳤으며 백서방은 몸을 썼으니 결국 내 아들이 저리 튼튼한 것은 백서방의 공이요. 저리 뻔뻔하게 자란 것은 9년 동안 무서워하면서도 담을 넘은 훈장의 공이로다. 어쨌든 내 아들이 저리 기골이 장대하니 나라를 지킬 장수가 될 상이 아니더냐.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보다야 머슴의 힘이라도 빌리는 게 나은 법이지. 정승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훈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훈장님 고생 많았소. 9년 동안 그 마음고생을 어찌 다 견뎠소. 정승은 문 밖에서 떨고 있던 백서방을 점잖게 불렀습니다. 백서방, 이리 오너라. 백서방이 넙죽 엎드리자 정승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9년 전 그날 밤 내 놈이 내 도포 대신 훈장의 도포를 입고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부터 귀남이는 내가 직접 가르쳐라. 글공부보다는 산에 가서 호랑이 잡는 법을 전수해 주거라. 그리고 내일부터 내 놈 밥그릇엔 고기를 산처럼 쌓아주마. 어쨌든 내 아들 몸을 이리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니 상을 줘야지 않겠느냐. 그날 이후 김정승 댁에서는 매일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귀남이는 훗날 조선에서 가장 힘센 장수가 되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김정승은 그 곁에서 허허 저 녀석 힘 좀 보게. 나를 쏙 빼닮았어. 라며 뻔뻔하게 웃으며 천수를 누렸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여러분들.
씨도둑은 못 면한다지만 그 씨도 내 밭에서 자라면 내 식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너무 따지지 말고 허허실실 웃으며 살아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